4주차 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랜더 브릿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아메리칸 랜더 브릿지,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특히 한국 부산항 중심의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된 브릿지인데, 여기에 화물이 태평양을 건너서 또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아메리칸 랜더 브릿지가 있고, 또 극동 지역에 부산항 중심의 이런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라우드카 또 블라디 쪽에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진 화물을 시베리안 대륙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베리안 랜더 브릿지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또 중동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시베리안 랜더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미니 랜더 브릿지 MLB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니 랜더 브릿지는 극동아시아, 극동아시아는 통상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이런 극동아시아, 또 러시아까지는 포함되죠. 그래서 극동 러시아지요. 극동아시아에서 미국 태평양 연안간을 해상 운송하고, 태평양 연안 항구로부터 미국 동해안 또 멕시코만의 각 항구까지 철도 운송하거나, 또 유럽 미국의 대서양 연안까지 해상 운송하고, 또 미국 대서양 연안 항구로부터 서해안의 태평양 각 항구까지 철도 운송하는 운송로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 랜더 브릿지는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미국의 동해안이나 이 멕시코만 각 항구까지 철도 운송하는 거, 또 유럽에서 미국 대서양 연안까지 해상 운송하고, 또 미국 대서양 연안 항구로부터 서해안의 태평양 각 항구까지 철도 운송하는 이런 미니 랜더 브릿지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랜더 브릿지 MCB입니다. 이거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을 미국 서해안이나 동해안을 경유하여 중서부 내륙 지역의 각 주요 도시까지 선박회사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마이크로 랜더 브릿지 MCB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화물이 이렇게 이송되는 루트인데, 중요한 것은 선박회사 책임하에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을 경유해서 각 미국의 주요 도시에 이렇게 보내지는 그런 루트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캐나다 랜더 브릿지 CLB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랜더 브릿지는 한국이나 극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캐나다 서해안에 있는 항구인 밴쿠버 시애틀까지 해상 운송한 후에 캐나다 철도를 이용해서 몬트리올 또는 동부해안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복합 운송 경로입니다. 지금 이런 랜더 브릿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루트가 있을 경우에 이런 쪽으로, 이런 라인선에 이런 루트 쪽에 화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송할 때 굉장히 이런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동 경로, 어떤 특히 상업적인 어떤 물류의 어떤 경로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손쉽게
그 루트, 그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목적, 화물 운송의 어떤 목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루트가 있고 이런 그 코스가 있다는 걸 알면 이런 쪽을 통해 이런 쪽에는 이런 코스를 갖다 이렇게 그게 부합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그 물류 어떤 그 업체 존재가 거기에서 또 아주 폭넓게 또 굉장히 또 많은 어떤 수의 그런 업체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활용한 어떤 그 사업 구상을 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어떤 뜻한 바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횡단철도 TCR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을 기점으로 할 경우 선박으로 연운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박으로 이렇게 연운항까지 해상 운송한 후에 내륙 운송의 그 동단 그 기점에서 철도로 중국 대륙을 동서로 관통하여 구소련 철도와 연결하여 유럽의 폴란드, 독일 등을 거쳐 로테르담 항까지 연결하는 국제 복합 일간 운송로입니다. 연운항은 저기 단동에서 아마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연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시베리안 그 랜드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를 관통한다면 TCR은 중국을 철도로서 중국을 관통해서 이렇게 가는 운송로입니다. 아시아 횡단철도 TAR도 있습니다. 이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의하여 추진 중인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에서 중국 TCR 거쳐서 러시아 TSR, 시베리안 TCR, TSR을 경유하여 로테르담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망입니다. 이 아시아 횡단철도의 시발점이 부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 각국의 주요 교통 유발 지역을 고속화 도로망으로 연결하여 아시아 각국 간 경제사회 교류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구상된 것입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그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그 동해안 쪽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그런 또 도로 표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우리 그 대한민국 특히 부산도 같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망 사업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은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몽고, 중앙아시아, 유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북부 노선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운중개업에 대해서 제6장 해운중개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운중개업은 이런 그 복합운송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 그 업체, 그 어떤 그런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 운송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일간 운송이 있고, 일간 운송에 보면 단순 일간 운송, 또 복합 운송이 있고, 복합 일간 운송이죠. 어떻게 풀네임을 이야기하면 이런 복합 운송이 있고, 복합 운송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복합 운송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 복합 운송을 또 그게 부흥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어떤 개념, 그게 해운중개인입니다. 해운중개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 해운중개업은 해운법 제5조에서 규정한 화물운송중개업, 보통 포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물운송중개업입니다.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중개하는 화주의 요청을 받고 목적지까지 그 화물을 이렇게 수송하면서
화물 운송을 중개해주는, 운송을 대행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화물 운송 중개업 플라이트 포딩인데, 이 포딩 보통 이제 저희가 포딩 업체는 무역에서 보면 굉장히 중개 역할을 갖다 그 핵심적으로 하는 이 포딩 업체, 이 포딩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 개념은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 반드시 이렇게 체력을 하셔가지고 실무에서 반드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화물운송 중개업이 있고, 그다음에 선박매매 중개업, 뭐 용대선 중개업, 뭐 이런 중개업을 해운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 해운법에서 열거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해운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화물 운송 중개인, 플라이트 포드나 선박 매매 중개인, 용대선 중개인 등을 총칭하는 용어가 해운 중개인입니다. 실무상으로 해운 운송 중 개인은 상법상의 운송 주선인을 의미하며 중개 업무 외에 운송 개입권 행사에 의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통상 화물 운송 중개인은 상법상의 운송 주선인입니다. 운송을 주선해주는, 알선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 주선인이지만은 운송 그 자체를 이렇게 개입권 행사, 이 주관을 하면서 운송인의 어떤 그걸 총괄하는, 운송을 총괄하는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기로 합니다. 단순한 어떤 중개 알선이 아니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부분을 갖다가 주관하고 지휘하는 그런 그 운송인의 지위, 그 화물 운송 중개인이 그 지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어떤 해운 중심의 또 이런 물류의 현재 어떤 그 컨테이너라는 용기를 이렇게 충분히 활용한 복합 운송의 어떤 형태, 복합 운송을 통해서 다양한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루트, 뭐 실크로드죠. 어떤 물류의 어떤 길, 이런 부분의 랜드 브릿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 플레이트 포딩이라 하면 대가를 받고 화주의 위탁을 받아 운송인과의 사이에 화물 운송의 중개를 하는 사업, 이게 화물 운송 중개업입니다. 화물 운송 중개업은 상법상으로는 운송주선업에 속하지만 해운법과 또 물류정책 기본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이렇게 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물 운송 중개업의 어떤 비중이 크고 어떤 활동 영역의 어떤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게끔 그런 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 포드의 플라이트 포드는 화주를 위하여 통관, 운송의 주선 또는 선복을 수배하는 등 운송 주선 업무를 하는 자로 단순 운송 주선만을 하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범위를 또 넘어서는 좀 더 차원을 좀 더 넓힌 운송인 지위에서 운송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화주를 위해서 통관 업무도 또 운송을 주선하면서 선복은 선박입니다. 선박을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어떤 공간, 선복을 수배한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확보하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화물운송 중개인의 기능은 화물운송 중개인의 국제 민간 기구인
FIATA는 그 포워드를 운송의 어떤 설계자로 그 특징을 화물 운송 중개인이란 국제 교역 화물을 출발 지점에서 목적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온전한 상태로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도착시킬 것을 보증하는 자입니다. 그건 물론 뭐 비용을 받아서 이 그 영업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화물 운송 그 중개인은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운송 수단을 선택하여 단순하게 화주의 요청에 맞춰서 거기에 뭐 그 지시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화주보다 더 훨씬 그 많은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화주에게 어떤 그 운송의 어떤 그 방법과 그런 방향을 이렇게 그 제시하고 권유를 하는. 그래서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그 적절한 운송 수단을 선택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주도하는 거죠. 또 직접 하는 거는 그 위임을 받아서 그 선택하여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통적인 그 운송 주선 기능과 또 오늘날의 그 복합 운송 시스템에서는 컨테이너 등의 운송 설비를 갖추고 집화, 분배, 혼재 업무를 행하는 운송 주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딩 업체라면 이전에 그런 운송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단계의 어떤 그 문제점을 사전에 다 해소하면서 모든 교통편, 그다음에 그 또 화물의 어떤 안전, 그런 어떤 또 적절한 어떤 그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화물을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어떤 거에서 지금은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규모와 어떤 그 조직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의 어떤 운송을 단순한 어떤 화주의 어떤 화물뿐만 아니고 컨테이너까지 이렇게 다량 확보해서 그 운송 설비 컨테이너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차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물류 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운송 설비 조직 등을 갖춰서 물건을 모으고 또 분배하고 또 어떤 컨테이너에 다양한 어떤 화주의 어떤 물건을 동시에 이렇게 수용을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출하하고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화물운송 중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딩 업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또 외국, 중국이나 이런 외국에 필요한 물품을 보낼 때 이 포딩 업체에 맡기면 일일이 선박편이나 교통편이나 그다음에 뭐 시기나 그다음에 또 뭐 통관, 그다음에 보험 관계 뭐 모든 걸 직접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 모든 걸 포딩 업체에 이렇게 의뢰를 하면 포딩 업체에서 자기들 갖추고 있는 인력, 조직, 그다음에 시설 여러 가지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화물의 어떤 운송을 아주 신속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중개인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운송 수단, 소요 비용, 시간, 화물 포장 형태, 관련 법령 안내, 운송 서류 작성 등 전문적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은 실제 선박에 실을 수 있다 없다. 또 이런 화물 같은 경우는 운송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이런 화물은 또 어떠한 상태로 포장을 해야 된다. 또 이런 화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출 내지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제나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운송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서 이거는 여기 두 개국 이상을 이렇게 수송하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 간의 어떤 이동에 따른 그런 서류, 통관 서류부터 이런 그런 절차,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조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둘째, 특정 화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수단을 예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주의 대신 화주가 위임을 하는 거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자기 명의로 모든 운송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런 선사, 사물, 선박편이나 어떤 육로, 육상 어떤 교통수단 이런 부분을 예약을 하고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셋째, 선화증권, 항공운송장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통관서류, 원산지 증명서, 보험증권, 선적지시서 등의 작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넷째, 주요한 항만이나 공항에 사무실을 두고 세관원과 관세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를 통해 통관 수속을 합니다. 이 포딩 업체가 보면 또 많은 관세사 지원을 또 이렇게 채용을 해서 포딩 업체 내에서 관세 정식 어떤 자격을 갖춘 관세사가 통관 업무를 이렇게 하게끔 해서 통관 수속도 굉장히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화주와 통상 거래 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대납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일이 수수료 무슨 비용 또 이렇게 할 때 그 비용을 그때마다 또 즉시에 내지 못하면 일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포딩 업체 이런 화물 운송 중개인 같은 경우는 미리 화주를 대신해서 고객을 대신해서 수출입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먼저 선납을 하고 후에 고객과 정산을 하게 됩니다. 부산 지역에도 보면 부산의 포딩 업체 동상이나 화물 운송 중개업체 이제 포딩 업체로서 이제 은산 항공 물류 이쪽 업체를 들 수 있는데 굉장히 규모 있는 물류 창고 심지어 부산항 배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도 물류 창고를 갖추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어떤 그런 장비와 그런 전문 인력을 갖추고 모든 어떤 화물 운송 관련해서 총체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화물 포장 방법에 대해 화주에게 조언하고 소량 컨테이너 화물의 통합 분배 또는 혼재 업무를 행하며, 왜냐하면 조금씩 이렇게 보내는 소량 어떤 화주의 어떤 화물이 있습니다. 이 화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혼재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하나 보냈을 때 비용보다 훨씬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화물을 모아서 동시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보내서 이렇게 업무를 함으로 해서 화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또 신속하게 이렇게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적합 보험의 종류, 보험 금액, 보험 조건 등에 정통하기 때문에 화주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비용을 받고 많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 주선인이 아니라 운송인으로서 화물의 집화, 분재, 혼재 서비스를 행하고 아홉 번째는
도어 투 도어, 그게 문 앞에서 문 앞까지 보내는 어떤 그 쪽의 고객의 문 앞에서 받는 쪽의 문 앞까지 이렇게 도어 투 도어 전 과정에 걸쳐 화물 안전과, 왜냐하면 안전 쪽에 또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 과정에, 그래서 화물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관리하고 일관성 있게 모든 걸 이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다 관리하면서 대량 수입 화물을 일괄 통관시키거나 또 다수의 수요인에게 배송 인도하는 분배 기능은 물론 3자 물류업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 10번째, 해외 거래망을 통해 수입업자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소개하기도 하고 또 수출입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조사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 규모 있게 또 어떤 긴 시간 이런 화물송 중개인 역할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고객에게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4주차 3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